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 108배를 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화증을 통한 국난 극복을 염원했습니다. 탄핵 정국과 종교 갈등 속 첨예한 현안 속에 이들의 수행정진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종 미래특위가 기존 포교교육 의무에서 주지 스님을 제외하고 대중 홍포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포교법 개정안과 기존 교육위, 교재 편찬위, 역경위 폐지를 중심으로 한 교육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조계종이 출가 장려를 위해 군승과 은퇴 출가, 소년, 청년 출가 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고생들에게 큰 인기를 끈 서년 템플스테이와 단기 출가를 늘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품위이사 교육과 전통 장사업 등 올해 추진할 주력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불교적 가치를 담은 친환경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책기관 6곳으로 구성된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 불자연합회가 조계종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을 초청해 2월 정기법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 108배를 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화증을 통한 국난 극복을 염원했습니다. 한 치 앞도 짐작하기 어려운 탄핵 정국 속에서 이들의 108배 정진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2027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를 지원하는 일부 정치권과 불교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시기여서 종교특위의 역할과 활동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법원 난입과 폭력 사태까지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 사회는 큰 혼란과 갈등에 빠졌고 국민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열이 아닌 무엇보다 화합이 필요한 때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모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 108배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올 겨울 최강의 한파가 몰아쳤지만 쉼없이 108배를 올리고 부처님의 자비와 화증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국난이 하루빨리 극복되길 발언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저희들의 하심 마음을 낮추고자 108배 동참을 했고요. 지금 국가가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국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피로 빨리 국난을 극복하는 그런 염원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주 불교위원장은 정치 원리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다 있다며 화합과 상생으로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은 물론이고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 더욱 진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불교 신자 의원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활동은 사실 우리 스스로를 닦는 면도 있지만은 또 불교 여건 보장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불교에 관련된 법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앞장서기 위해서 불교특별위원회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8배 정진에는 종교특위 이용선 총괄위원장과 김병주 불교위원장, 김영배, 민병덕, 이수진 의원 등 1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갈등과 혼란의 탄핵 정국 속에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화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오는 4월 조계종 중앙정무기관 조직 개편을 앞두고 관련 법안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종단 미래특위는 포교교육 의무에서 주지 스님을 제외하고 또 대중홍포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포교법 개정안과 기존 교육위, 교재 편찬위, 역경위 폐지를 중심으로 한 교육법 개정안을 확정했는데요.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릴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권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번째, 조직 개편 후속 조치 및 제도 보완 논의에 관해서 포교법 개정 전후 대비표 논의 총무원 일원 체제에 맞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 미래특위가 세 번째 회의를 열고 포교법과 교육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포교법의 경우 불교 가르침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의 포교법 제2조 2항에 대중에게 홍보한다는 내용을 더해 포교법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간 포교 원장에게 있었던 종단의 포교와 신도단체 등록과 지도감독 권한이 총무원장과 포교부로 이원화되는 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종단 포교단체, 신도단체 등록 및 지도 감독권이 개정 전에 포교 원장 스님께 있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승인 및 해제는 총무원장 스님 그리고 지도 감독은 포교부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안에 잡고 있고요. 기존 교육원의 교육위원회와 교재편찬위원회, 역경위원회 등은 조직 개편으로 모두 폐지됩니다. 대신 교육부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 승가교육이나 장학생 지원 및 평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원 규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하다 종무의 이에 부의할 교육 관련 공명안 각 위원회와 연구실에서 부의한 사항을 교육원에서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삭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 콘텐츠와 용품의 유통 플랫폼인 도반HC에 전문 경영인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도반HC는 연매출이 150억 원 정도에 이르는데 종단의 수익 사업을 도맡았던 사업부에 소속됐습니다. 하지만 사업부가 폐지됨에 따라 도반HC의 관리 주체도 기획실로 바뀌었습니다. 미래특위는 앞으로 종단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수익 사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전문 경영인을 세우는 방안 등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법 개정안은 다음 달 26일부터 열릴 제18대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종회 의원들의 표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조계종이 출가 장려를 위해 군승과 은퇴 출가, 소년, 청년 출가 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종단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종회 출가 장려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중고생들에게 큰 인기를 끈 선현 템플스테이와 함께 단기 출가 확대가 이제는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동국대 불교대학 진학과 군승, 출가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선현이 군종 특별교구의 주관으로 계룡대 홍제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선현 5기는 전국 불교 종립학교 학생 86명이 참가하며 이전에 비해 큰 성과를 이뤘는데 불교 활동 가산점이 원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1, 2, 3, 4기까지는 의정부하고 동대부고하고까지밖에 안 왔어요. 서울에서만. 근데 이번에는 대전의 봉은고, 대구의 능인고, 광주의 정광고, 그리고 대구, 광주까지 이렇게 종립학교에서 사람들을 보내더라 이거죠. 그만큼 중요하더라고. 대학교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거나 인재를 뽑겠다. 수능 시험은 0.5등급 낮아도 불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애들을 뽑았다라는 게 소문이 나면 조계종 출가 장려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가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 지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중앙종회위원과 교육부장, 포교부장 등 종단 입법부와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단기 출가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실제 진간사 사찰 음식을 통해 불교와 인연 맺어진 덕현 스님은 현재 진간사 수륙제 어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간사도 지금 단기 프로그램을 할 생각. 사실 우리 덕현 스님이 그 단기 출가 그거 와가지고 출가를 하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종단에서 프로그램 정도는 인증을 해야 될 거야. 그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단기 출가 우리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선현으로 큰 성과를 남긴 조계종 군종 특별교구는 종립학교와 동국대와의 협력으로 군승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좀 문호를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가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기로에서 마음을 못 내고 있는 친구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걸 조금 일단 줄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출가의 문턱을 넘을 것 같고 평창 월정사 단기 출가는 지난해 20주년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80여 명의 외국인 청년들이 4주간 출가 생활을 할 정도로 성공했고 수원 복령사도 한 달간 비구니 승가를 체험하는 여성 출가학교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거뒀지만 진간사 등 도심 사찰로 이를 확대하려면 종단 차원의 프로그램과 수비사 지원 등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교구장과 주지 스님의 원력을 넘어 종단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캠프스테이와 단기 출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게 특이 참가자 모두의 공통된 절박함이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인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복지관을 위한 올해 주력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과 또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전통장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불교적 가치를 담은 친환경 프로그램 등 종로 복지관만의 특색이 드러났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60세 이상 종로구민의 3분의 1이 회원으로 있는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이용자와 주민 대표를 초청해 신년 간담회를 열고 올해 복지관 운영 방향과 사업을 공유했습니다. 2025년 키워드를 디지털과 문화, 지속가능 일자리, 스마트 돌봄, ESG 운영으로 잡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복지관을 내세웠습니다. 노인 문화의 중심, 삶의 가치를 더하는 종로 노인복지관, 그리고 공유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지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오신 지역사회 주민의 주체적 참여 확대 및 지속 가능한 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종로 노인복지관은 올해 찾아가는 1:1 맞춤형 죽음 준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17년간 해온 죽음 준비 교육의 노하우를 집약해 연구조사 보고서를 내고 오는 6월쯤 심포지엄을 통해 전국으로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더해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색을 할 수 있는 3D 미디어 아트 체험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장 만들기를 교육과 수익 아이템으로 확장시킨 종로엔 장금이 사업과 실버 바리스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플러스 카페는 올해도 활발히 운영됩니다. 지난해 연매출 1억 원을 돌파한 종로엔 장금이는 올해 내실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플러스 카페는 상반기 중 4, 5점을 재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행보에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금이도 너무 잘 돼갖고 어르신 일자리도 1억 넘게 벌으셔서 보너스 주셨다 그러고 정말 중요한 건 또 어차피 사람은 가실 수밖에 없으니까 품위 있게 가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준비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관 스님은 올해 이용자 연령층 확대와 지역 주민 참여, 불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친환경 사업 등에 힘을 쏟는다고 밝혔습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정신적, 정서적 돌봄을 위해 명상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검 전략을 우리가 불교적 가치를 녹여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독거 어르신에게는 앞으로 이제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는 이런 명상 프로그램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관을 목표로 하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혜택을 받는 대상에서 나누는 주체로 노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 공무원 불자들이 정기법회를 통해 신심을 다졌습니다.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 불자연합회는 어제 행정타운 내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사무총장 덕유 스님을 초청해 2월 정기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열린 법회는 유재상 국립보건연구원 사무관의 목탁 집전에 맞추어 3기의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법문,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덕유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무원 불자회 법회를 유지하고 있는 회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인간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법문했습니다. 이번 법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등 국책기관 6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북 포항 칠보산에 자리한 대한불교 용화 미륵선불회 총본산 해원사가 신년 할애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지난 2일에 열린 법회에서 주지 법광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우리 불자들이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열어가자고 설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찾고 닦고 밝혀주려고 스스로 경계성, 그 마음 갖는 이거 기도라고 생각하고. 주지 법광스님의 원력과 희사로 시작된 3도 장학회는 이 자리에서 대학원생 3명에게 각 300만 원, 대학생 4명에게 각 200만 원 등 모두 7명에게 장학금으로 총 1,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해원사는 해마다 장학금 지원과 다문화가정 지원, 국악공연 등을 통해 자비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전통 사경에 맥을 잇고 있는 고관사 꽃자리 사경회가 최근 한 카페에서 기존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경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경회 수업은 매달 첫째, 셋째 월요일에 진행되며 회원들은 저마다 사경을 통한 수행의 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관사 주지 관우스님은 사경을 잘 모르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 사경을 하다 보면 붓의 흘림에 따라 자기 마음도 보일 수 있다고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꽃자리 사경회는 발족한 지 8년 동안 꾸준히 사경을 진행하며 경필사를 배출해왔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성직자,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족구 경기를 통해 화합하고 친선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제7교구 말사인 당진 영랑사는 최근 제1회 한마음 친선 족구대회를 열어 영랑사 스님과 당진성당 신부, 당진시청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4개 팀이 실력을 겨뤘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기관이지 않을까. 종교도 그렇고, 우리 당진시청도 주민 시민들의 이제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대통합의 자리를 한번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당진성당이 전체 6경기 가운데 3승으로 1위를 차지했고 내년에는 당진성당에서 제2회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교 문화의 정수를 선보이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아랫역 수륙제 공개 행사가 최근 경남 창원시 무학산 서원곡 백운사에서 봉인됐습니다. 수륙제는 들보레를 시작으로 괴불이운, 영산작법, 권공, 삼회양 등이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아랫역 수륙제 보존회 공개 행사는 지난 2014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울산 불교신도회가 최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8회 울산 불교 합창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는 법륜사 마야합창단과 백양사 삼보합창단, 정토사 어울림합창단, 보덕사 해조음합창단, 월봉사 월광합창단, 진각종 반야합창단 등 10여 개 찬불가팀의 음성공양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영수 울산 불교신도회장은 음성공양으로 가득 찬 법음이 온누리에 메아리 퍼져 부처님을 예경하고 국태민안과 불국토 건설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불자 국회의원들이 조계사에서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108배를 올렸습니다. 정장 차림 의원들 중 회색 법복을 입은 한 의원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재선의 민병덕 의원입니다. 국회 정각회 활동에 열심이고 또 정토회 만일결사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천주교 신자입니다. 더구나 108배를 하고자 옷차림에 신경 쓴 모습에서 그 진정성이 깊이 느껴지는데요.
민 의원처럼 다른 종교를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이가 늘어날수록 선진국으로 가는 구분응선을 쉽게 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2월 5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